보통 첫 출근한 애들이 이런 얘기 해요. 이제 아무것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 새끼야 너 뭐 하나라도 좀 써봤으면 좋은 회사를 찾기 위한 논리적인 구조들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삼남이인조입니다. 오늘은 취업열차 세 번째 시간이죠. 저희가 오늘 뭘 말씀드릴 거냐면 혜연이한테 어떻게 회사를 찾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좀 코칭을 해주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를 어떻게 찾아서 쓰느냐라고 물어보면 취업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냥 어디에 인터넷에 올라오는 공고 보고 아무렇게나 다 지원을 한다. 되는 대로 지원을 하죠. 되는 대로 지원을 한다. 그래서 뭐 이번 달에는 뭐 100개를 썼니, 총 100몇십 개를 썼니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현재 태연이의 상황상 그렇게 쓰는 거는 의미가 없다. 회사 다녀보신 분들은 첫 회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맞아요. 누구나 공감을 하실 거예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워낙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아무 회사나 다 지원해서 써서 뭐 어딘가 붙은 대로 가고 이러니까 첫 회사의 퇴직률이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태연이가 첫 취업이기도 하고 너무 막 저자세로 뭐 아무데나 넣게 하고 싶지도 않고 또 첫 회사를 정말 좋은데 본인의 가치관과 맞는 좋은 회사를 찾아서 들어가길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며칠 밤을 고민해서 좋은 회사를 찾기 위한 논리적인 구조들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태연이와 함께 어떻게 회사를 찾아갈 것인지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태연이가 원하는 회사가 이제 크게 두 갈래였죠. 대한민국 대기업, 그리고 이제 좀 괜찮은 스타트업이 있으면 가고는 싶다. 그 사이에 있는 데는 가기 싫다는 거예요. 보통 첫 취직한 애들이 이런 얘기 해요. 이제 아무것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오늘 저희가 기본적으로 리스트업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떻게 골라야 전략적으로 태연이가 선발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쓸 수 있는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단계로 생각한 건 일단 어떤 회사들이 채용을 하고 있는지를 리스트업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리스트업을 한다고 하면 이제 저희가 생각한 단계는 총 3단계 정도 되죠. 기초적인 회사 리스트를 하나 뽑아놓은 다음에 1차적으로 이제 걸러서 여러 가지 조건을 걸러서 롱리스트를 만들고, 롱리스트에서 또다시 2차적으로 필터링을 통해서 숏리스트를 만들고, 숏리스트 하에서 이제 최종 지원할 단계를 고를 텐데, 먼저 대기업 리스트를 저희가 선정을 해봤어요. 대한민국에서 대기업이라고 하면 뭐다?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을 해주시죠. 대한민국 그렇죠. 대규모 기업 집단.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도 공정위 사이트 접속해 보시면 그 리스트 검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대규모 거래 집단 리스트를 다운을 다 받아놨고요. 2,400개 정도 회사가 나옵니다. 아, 진짜 많네요. 네, 왜냐면 뭐 대한민국의 이제 대기업 그룹들 이름만 들으면 아는 기업들이 일단 그룹들 리스트를 받으면 그 안에 속한 회사들이 엄청 많아요. 작은 자회사, 손자회사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리스트가 좀 많아 보이는데, 그걸 기준으로 1차적으로 자료를 삼을 겁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모집단을 모아놨다면 거기서 태연이가 여기는 좀 아니다, 아니면 여기는 아니 가고 싶다라는 기업들을 한번 필터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2,400개 중에 너무 많으니까 그걸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거기에 보시면은 아마 뭐 어떤 재무성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매출액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뭐 매출액이라든지 뭐 자본총액이라든지 부채 이런 것들이 있겠죠. 사실 이제 이거는 본인의 이제 가치관이에요. 내가 좀 뭐 회사가 좀 빚을 지고 이러더라도 생각성이 빠른 데로 가겠다, 아니면은 나는 이제 회사 빚 없고 건실한 회사로 가겠다, 뭐 등등 이런 본인만의 가치관에 맞춰서 필터를 해주시면 됩니다. 삭제하고 하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가 눈으로 쓱 봤을 때는 한 200개에서 한 400개까지 그 정도 내외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차적으로 이런 리스트는 본인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만 갖고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회사들이 뽑는지 안 뽑는지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요새 뭐 온라인에 정보들이 너무 다양하게 있죠. 지금 태연이가 활용하고 있는 자소설닷컴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추천해주고 싶은 건 학교마다 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력개발센터라는 이름으로 제시를 하는데,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학교로 넘어오는 정보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활용을 잘 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런 사이트 말고 외국계, 혹시 외국계 취업을 생각을 한다, 또 태연이도 뭐 사실 뭐 대기업 뭐 스타트업 얘기를 했지만 구글에서 뽑아준다고 그렇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보들이 올라온 데는 이제 뭐 링크드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피플앤잡 같은 외국계 정보 전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가 1차적으로 또 대한민국 또 대기업 아니겠습니까? 대기업들은 주로 그룹 공채를 하기 때문에 이 그룹 공채를 주관하는 사이트들은 뭐 매일매일 들어가서 봐야겠죠. 물론 각 사이트에서 올라오겠지만 뭐 일부 누락이 있을 수도 있겠고, 이제 어차피 자소서를 쓰려면 그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요새 수시 채용이기 때문에 언제 올라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즐겨찾기 딱 해놓고 치성을 드리는 마음으로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제가 오늘 삼성전자 사이트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한번 기도 한번 하고 순서대로 뭐, 싹 돌아야겠죠.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회사가 직원을 뽑는 기준에 저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우리나라 대기업의 특성 중에 하나는 들어와서 안 나갈 애들을 뽑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얘가 우리 회사에 얼마나 정성을 들였느냐, 치성을 들였느냐가 들어갈 텐데 과거에는 이제 요거 기준 중에 하나가 취업박람회 참석 여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야, 돈 들여가지고 시간 들여가지고 니네 학교에 설명회 갔을 때 왔냐? 정확하게 뭔가 기준으로 가점이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없었지만 저희 생각에는 무조건 있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취업박람회는 반드시 참석을 했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한다. 저는 또 취업박람회에 가는 걸 항상 추천드리는 게 체크 당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회사에 다니는 현직자랑 만나는 그쵸, 기회가 그쵸. 쉽지 않잖아요. 네. 물론 이제 저희 같은 이 형들을 가지고 있으면 연결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만 내가 가고 싶은 회사의 현직자랑 만나서 얘기해보는 어렵죠. 경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다 보면 현직자가 사용하는 그 회사의 용어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딱 기억해뒀다가 사실 자소서에 한 번씩 섞어 써주면 인사 담당자들이 보면서 얘 뭐 우리 회사에 대해 좀 아네? 라는 느낌을 바로 심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직무를 뽑는 경우에는 이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 직무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취업 박람회나 이런 현직자와의 만남 기회가 있으시면 꼭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뭐 회사 리스트업 하는 방법을 일단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과 뭐 취업박람회 참석까지 알아봤는데 태연이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일단은 우리 삼남이 인조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지가 또 야구 열심히 하면서 선배들 많이 알아놨기 때문에 저는 그 네트워크도 활용을 진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어떤 선배, 어떤 후배가 전화해가지고 또는 만나서 밥 먹으면서 형 뭐 이런 거 혹시 어때요? 뭐 맞아, 저 맞아. 이거 지원하려 하는데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했을 때 이거 싫어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그쵸. 그리고 또 이제 물어보는 사람이 진짜 뭐 개차반이면 그러면 뭐 이 새끼 왜 연락했지? 하겠지만 그래서 태연이는 평소에 뭐 그런 거 잘하는 거 잘해놨기 알고 때문에. 있으니까 네. 이제 선배들한테 연락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소스들을 얻고 이게 뭐 낙하산 이런 개념이 아니라 또 특히나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도. 스타트업도 그렇고 공식으로 공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네트워크의 힘이 무시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준으로 우리 태연이가 회사 리스트업을 좀 잘 해놨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 현재까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현재까지 회사 올라오는 거 뭘로 보고 있었어요?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취업 사이트 자소서닷컴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하나씩 클릭하면서 내가 쓸 수 있겠구나 아직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구나 뭐 이런 거를 보면서 막연하게 보기만 했었던 것 같아요. 형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스트를 따로 작성해 놓은 게 아니라 보면서 쓸까 말까 이런 고민만 좀 많이 하다 보니까 확실히 리스트업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확 와닿는. 사람이 시간을 굉장히 많이 허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민이거든요. 사실 고민한다고 답 안 나오는데 특히 지금처럼 이 뷰가 정해져 있고 우리가 이번 학기 안에 끝내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내가 또 다용할 수 있는 시간 정해져 있고 근데 고민하느라 이제 허비를 해버리면 내가 주력해야 될 부분을 놓치게 되다 보니까 이 로직대로 뭔가 회사들이 딱 정해져 있고 고민의 가지수들을 줄여나가면 진짜 딱 집중해서 확 뽑아먹을 수 있겠죠. 태연이랑 좀 얘기를 했는데 너 그래서 한 군데로 써본 데 있냐라고 했더니 아직 안 써봤거든. 그냥 형들이 얘기해주면 쓰려고 그랬다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야 이 새끼야 너 뭐 하나라도 좀 써봤으면 그 기회를 놓친 거 아니냐. 맞아요. 하지만 뭐 아직 남은 것들이 많고 또 첫 번째 취준이니까 우리 태연이 또 열심히 끌어가서 뭐 꼭 취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 회사들을 이제 리스트업을 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규모 기업 입장 리스트와 그리고 취업 각종 사이트들에서의 정보와 그리고 뭐 선배들한테 들은 것들 이렇게 해서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어느 정도 풀이 이제 형성이 됐다고 하면 수많은 풀 중에서 이걸 줄여나가는 과정이 맞아요.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몇 가지 크게 일단 요소를 잡아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봉, 워라벨, 성장 가능성, 위치도 중요하죠. 한 개 더 따지면 네임밸류. 네임밸류? 근데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이런 팩터들 말고도 이제 태연이가 이 회사의 우선순위들을 좀 파악하는데 중요한 본인만의 가치관이 있을 수가 있어요. 혹시 뭐 그런 거 있어요? 저도 약간 요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거는 직무가 어떤 직무. 직무냐도 조금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긴 그럴 수 있어요. 이제 회사마다 여기저기 좀 확장 가능한 회사가 있을 것이고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회사도 있고 뭐 순환 근무하면서 여러 일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있고 등등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런 조건들을 스코어링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맞아요. 뭐 이렇게 가중치를 둬서 그래서 누군가는 뭐 저 같은 경우도
것도 이제 연봉이 좀 중요했고 저는. 그리고 뭐 누군가는 연봉이 아니고 뭔가 다른 게 중요할 수도 있겠죠. 이런 스코어링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로 따지는 스코어링은 뭐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이렇게 얘기했던. 약간 얘기하면서 그때는 너무 이렇게 즉흥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서 연봉이 중요하기도 한데 연봉이 엄청나다고 워라밸을 완전 붕괴하고 제가 직장을 5년 10년 이렇게 다니기는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연봉을 1순위로 생각은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막 확고한 1순위 이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말했던 이 팩터들 중에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토너먼트로 떨구기보다는 이제 가중치를 가중치로 매기는 게 가야겠네.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뭐 점수를 매긴 다음에 이제 뭐 가중 평균을 내서 그 스코어를 가지고 롱리스트로 넘기는 작업이 좀 필요하겠네요. 요새는 뭐 이런 것들이 뭐 회사 연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공개하기도 하지만 각종 이제 온라인 사이트들에서 대체적으로 맞아요. 공개를 하죠. 그래서 뭐 신입 연봉 그리고 성장률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연봉이 신입 연봉만 높고 성장률이 뭐 2% 안쪽이다. 그러면 뭐 계속 고용공 받는 거예요. 맞아. 근데 이제 이 성장률도 대체로 각종 사이트들에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감안을 해야겠죠. 플래닛이라든지 뭐 크레딧잡 이런 데서 어느 정도 이게 나오고 다트 기업 공시 시스템 들어가 보면 임직원, 급여 네, 급여가 있죠. 뭐 총 급여가 있고 그다음에 임직원 수 나오면 대충 네, 나눠보면 대충 평균 급여가 나오죠. 나온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고 뭐 정할 수는 있을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1차적으로 스코어링을 하고 나서 롱리스트가 나오겠죠. 1차적인. 이 롱리스트가 나온 뒤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 꽈락의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과락했다. 강제 퇴교시키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꽈락을 시켜야 된다. 이 회사는 절대 안 된다 하는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간 이 도덕적인 이슈죠. 이 직원 입장에서 도덕적인 이슈. 그 인성 문제 있어? 야, 이 회사는 한 1년에서 1년 반 시게 갈구면서 돈 많이 준 다음에 못 버티고 나가게 한다더라. 그치. 이 얘기가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설수에 휘말린 회사들은 이 걸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꽈락까지 하고 나서 나오는 이제 숏리스트 회사들이 나올 텐데 이 숏리스트 회사들을 정리를 하고 있게 되면 여기서 또 끝이 아니죠. 이 회사들이 실제로 뽑는지 그리고 이 회사들이 진짜 나를 뽑아줄 건지 체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일정들이 만약에 겹쳐 있다면 어디에 내가 또 우선순위를 두고 힘을 줘야 될 건지 이런 것들도 다 생각을 해봐야겠죠. 태연이의 스케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회사의 스케줄이 있을 거잖아요. 회사에서 뽑는 일정에 내가 지원할 수 있는가? 이런 내 가용 자원을 판단을 해서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회사에서 뽑는 요건에 내가 맞는가? 부합하는가? 부합하는가? 과가 과가 학점이 학점이 그 인성 문제 있어? 저희가 어떻게 회사를 찾아야 되는지를 되게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시간을 할애한 이유는 무엇이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회사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제 주변에 뭐 케이스들 아주 가까운 사이의 케이스들만 보더라도 이런 시행착오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떠밀려서 다시 더 하기 싫어서 이게 고통의 시간이잖아요. 취업 준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되는데 일단 갔는데 막말로 1년씩 날리게 되는 거거든요. 돈은 벌겠지만 경력이 날아가는 거죠. 물론 태연이가 모자란 점이 많죠. 여러 가지 모자란 점이 있지만 어쨌든 이번이 처음이고 어떤 면에서는 도와주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첫 스타트를 좀 잘 끊었으면 하는 마음에 조금 할애를 많이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사를 아직까지 태연이가 찾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찾아서 빠르게 이제 서류 지원을 하면서 서류 지원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자소서 어떻게 잘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확인 한번 해봤는데 아직 추가적으로 다닐 수는 있는 환경이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아직 학점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고 오를 수 있는 기회는 있다. 앞자리가 바뀌는 거면은 뭐 하는 게 좋겠죠. 왜냐면 이게 이직을 한다. 이럴 때도 레주메에 다 들어가죠. 이제 학점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1점대 학점을 본 적이 없어요. 3점을 넘어가는 거면 해야겠네요.